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괴로운 공간이 되었다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동네 주민분이 너무 지금 새벽이고 아침이고 개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차마 말을 못하시네요.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가 물렁물렁 하나 아이고. 네? 예? 이런 욕을 하거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요. 네. 낯뜨거운 욕설이 들려온 곳은 어딜까? 소리의 출처를 찾아봤다는데요. 저기 보시면 저기 철도 맞추는 집이 있거든요. 저쪽에서 주로 얘기합니다. 바로 앞동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쯤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주민이라고 해요. 예. 지금 여름이다 보니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새벽에 많이 소리 치니까 지금 잠을 많이 깨가지고 보면 저 집에서 소리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막 뭐 찢어버린다 자꾸 뭐 이런 소리를 좀 불쾌하긴 하죠. 그 사람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면 음담 패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설이 함께 들립니다. 아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요. 아이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허공에 대고 그러는 겁니까? 시도 때도 없는 소란에 주민들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고함 친다고 하네요. 1시간이나 그런다고요? 정말 괴로울 만하죠. 예. 힘들어요. 네. 괴성을 직접 들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욕을 하더라니까 욕을. 후아엠이 하더라고요. 이게 올라간다 하면서 내가 뭐라 했거. 그러면 이제 아는 욕은 다 나오더라고. 욕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뭐 아니고 성적인 발언들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문제죠.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저 앞에서도 소리를 듣고 저 뒤쪽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도 계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와, 실시간으로. 지금 무슨 소리 들리는데요? 야, 누군가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피어? 디스피어? 야, 사라지라고요?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진 쩌렁쩌렁한 목소리. 그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중년의 여성이었는데요. 남자 예? 목소리 아니었어요? 여성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뭐 맥락이 없습니다. 예. 입이 정말 거치네요. 아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함 소리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뭐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 아줌마요.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예. 오늘 언제 봤어요? 30분 전에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고 여기서 구경하고 본 거예요? 애들한테 배웠어요. 소리 지르는 아줌마가 여기 있다.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나 봅니다. 아유, 좋은 모습이 아닌데요. 네. 참 걱정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아이들이 그녀의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파트 놀이터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그분이 외치는 동이 하필이면 공교롭게 바로 앞동이에요. 그냥 아이들하고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아이고. 평소 놀이터에 애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마주보고 애들하고 막 욕을 하면서 30분씩 그렇게 싸우셨다고. 아이고. 저쯤 되니까요. 그 대체 아이들한테 왜 욕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아니, 이 소리를 아이들이 듣는다니까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예. 10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는 아이들이 유독 많다는데요.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유치원,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어우, 많네요. 놀이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과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여성의 집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성 사는 동에 다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불안할 뿐이라는데요. 성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죠. 애들이 알 수도 있어요.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매우 곤란했죠. 왜냐면 애들이 가면서 궁금해할 거고 그게 그 머리에 뭔가 남아있을 거거든요. 네. 단지 내 아이들 대부분도 여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중학생들 그거 학교 갈 때쯤에 중학생이라 말고 중학생이라 소리 지를 때 엄마가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면서 좀 무섭긴 했어요. 그 예전에는 이러면서 아이고. 친구는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왜라고 소리 질렀긴 해요. 왜라고 소리 질렀어요? 네. 여성이 하는 말을 아이가 기억하고 부모에게 전한 적도 있다는데요. 우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하나만 더 나오면 죽여버린다. 갑자기요? 애가 그렇게 들었다고 정확하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저에게. 아들이 몇 살? 6학년이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녀가 욕설에 고함을 지른 건 언제부터였을까?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는데 벌써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버스가 올 때마다 소리를 내치시고 학원차 올 때마다 하시고 외부 소음이 조금만 들리시면 나와서 구호를 외칩니다. 주민들이 그녀를 경계하는 이유는 또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접근을 한다는데요. 네? 뭐 둘째가 다른데 버스 앞에서 안에 이제 태풍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괜히 와서 이제 나를 알지 이제 친근하게 그러면서 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순간 이제 얼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집에 태풍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심지어 아이들을 해코지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들고 도대체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예? 지난해 10월 단지 내 편의점에 있던 한 아이가 어, 누군가를 보곤 도망치는데요. 도망칩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출근하고 좀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냥 신경 안 썼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아줌마가 들어온 겁니다. 편의점에 따라 들어온 여성은 역시나 그녀였습니다.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요. 좀 뭔가요? 여러 장 뭉친 것 같은데요? 네.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애들끼리 뭐 먹고 있었는데 네 아줌마가 그 종이 신문지 이렇게 말고 그걸 들고 유혹하면서 위협하고 어허. 그렇게 하대요. 아이들이 놀라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자가 뒤이어 따라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그 아줌마가 들어오는데 막 애들이 이제 막 크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의점을 활보합니다. 연락을 받고 부모들이 달려왔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놀랐던 아이들. 이유도 없이 위협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놀랄만 하죠. 무섭죠. 났네요. 그런데 여성의 알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는데요. 뭐야, 왜 사람들에게 종이를 신경질적으로 던집니다. 소란을 피운 지 2시간 뒤 편의점에 다시 나타난 그녀가 바닥 청소를 시작합니다. 에? 네? 왜 청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여나 내가 무슨 잘못이가 청소할 때가 뭘 떨어뜨리거나 깨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헛소리 한거 청소했어요. 아니 무슨 상황이에요? 뭡니까 이거? 그런데 청소를 하는 와중에도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문을 차기까지 하는 여성. 방금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난동은 마무리됐지만 그날 이후 주민들은 그녀를 더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날 여성에 대해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6건이나요? 아이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신고 들어왔을 때 편의점 때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응급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면 경찰 판단하에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성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 하지만 이후에도 여성의 소란은 계속됐고 주민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뒤에는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신고 들어왔는데 가니까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까 문 자체를 안 열고 이게 조치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강제 개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하게 자살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건 또 아니니
응급 입원을 하고 돌아온 이후부터는 주로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 밖에 안 나오고. 예. 그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아이들까지 위협한 걸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네,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이 없네요. 집에 없는 거 아닐까요? 인기척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던 그녀. 확인해보니 그 시각 집에 있었습니다. 네, 있네요. 근데 왜 안 나와본 걸까요? 집에 누가 찾아와도 원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제작진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갔지만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고함도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 성적인 욕설에 노출되고 직접적인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심각해 보입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민들은 이 여성의 고성과 욕설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요. 반대로 여성은 밖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더라도 시끄럽다라면서 관리사무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한다고 해요. 예. 아파트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녀. 아이고. 취재 도중 그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 그 전에 저기 살다가 거기서도 그런 정색이 있어가지고 쫓겨와가지고 여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성이 이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이곳 주민들은 그녀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누구를 찾고 있는데. 그녀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요? 불안데 말 가면 지르고 미친 짓을 해야 혼자말로 막 맞네요. 상소리 하면서 그런 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보고 했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녀가 술을 마시고 이웃 할머니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를 욕을 하는 게라 멜로 욕하지 마라 그랬더만 대대로 갖고 야 이제 술을 먹고 오면 이제 그러고 몇 번 하다가 이제 우리가 비키피고 저한테 오면 우리가 이제 비키핀다 이거.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게 이게 지금 사는 곳이 처음이 아니었네요. 예. 그런데 이곳에선 함께 사는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 제가 언니하고 동생하고 있더만은 언니만 비례해. 이게 언니다. 여기가요? 뭐 그게 언니라. 언니가 있었군요. 언니에게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언니는 동생의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 함께 살았다는 집에 찾아가 본 제작진. 좀 이야기 좀 하러 왔습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렵게 연락이 닿아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MBC에서 나왔는데요. 동생분께서 아파트에서 이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혼자서 퇴직 이후에 아마 생계도 막막하고 혼자 고립이 되고 이래서 혼술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좀 깊어졌어요. 알코올 중독. 동생이 정말 아까운 그런 인재고 미대 대학은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말로 유능한 패션 디자이너였고 한 달 월급만 500만 원씩을 받던 애예요. 10년, 20년 전에. 그래요. 미대를 졸업한 뒤 재능 있는 패션 디자이너였다는 동생. 하지만 퇴직 이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언니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집에 서울에 있는 애를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사를 시켜가지고 뭘 하고 있었는데 언니와 2년 정도 함께 지내다가 지금 사는 아파트로 온 거라고 합니다. 둘이 근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폭행하고 이러니까. 아유. 정신이 나가버리면 사람 못 알아봐요. 언니인 줄도 인식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정도로까지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술을 끊어야겠는데요. 네. 그런데 동생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은 알코올 중독 때문만은 아니라는데요. 저희 동생은 좀 특이한 게요. 단순한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몸에 다른 저기로 신이 내려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나
공부도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쿨한 애기 때문에 신이 그런 상태로 얘 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인다니까. 신이 그때부터는 이 아이의 인격체를 밀어내버리고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목소리까지 남자 신이 들어와 있다고 제 나한테 남자 목소리를 해. 정말요? 뭐 말이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언니 말에 의하면 이런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건 몸에 신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병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적이도 아니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오랜 동안 수년을 봐본 내 언니로서의 이거는 진단입니다. 동생의 행동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는 언니의 의견. 그런데 전문가는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음주 문제가 있으신 게 가장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해리성 주체장애는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의 인격이 들어와서 때로는 A라는 사람으로 살고 때로는 B라는 사람을 살고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망상적 지각일 가능성도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어떤 소리 자극이 사실 본인이랑 관계 없잖아요. 바깥에서 애들이 떠들든지 뭐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소음이 사실 본인이랑 관계 없는데 그게 본인이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병이 혹시라도 망상이군요. 동반되어 있다면 술을 끊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서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7월 6일 이 문제를 풀고자 여러 행정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보호자인 언니도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도움과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함께 의논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해요. 잘 됐습니다. 이야기가 잘 돼야 할 텐데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보호자분 안 오신 거죠? 응? 네, 안 오셨어요. 뭐 안 왔어요? 아이고, 안 왔다고요? 약속 시간이 지나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야지. 아유, 왜 그랬었을까요?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여성을 도울 방법을 모색 중이던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측도 난감할 뿐인데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보호자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 안 오셨잖아요. 지금 저희는 사실 오늘 정말 나은 게 없어요. 각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그냥 하는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실에서 한번 가보거나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을 다시 찾아간 제작진. 선생님 지금 힘드신 상황인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리러 찾아온 거거든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대답이 없네요. 없어요. 예.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은 그녀. 주민들 속은 점점 타들어가기만 하는데요. 애들 트라우마 심리죠.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 그러긴 노약자들한테 하는 게 겁나는 게 아니잖아. 많이 불안할 텐데 같은 기억이 중들어서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그녀의 폭력적인 언행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음담패설이나 욕설 같은 경우에는 병범죄 처벌법상의 소란 행위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그걸 막 휘두른다든지 아이들을 실제 대상으로 공격 행위가 가해졌고 위협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해 여성에게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데요. 그 시작은 가족이지 않을까. 그게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그 다음날 네가 그런 짓을 했지 하고 기억을 못한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동생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일단은 그 주민한테 더 이상 기회가 가지 않게 일차는 한적한 대로 인가가 없는 대로 이사를 시키고 우리 동생 문제를 제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러 갈 겁니다. 제가요. 예. 이 약속이 꼭 지켜져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안전해지고 그녀에게도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여성도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건 당사자와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니가 해결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관계기관이 조금 더 도울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본인, 가족이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입원시킬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런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